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채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채굴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아래처럼 정지 사례가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분은 정지가 왜 됐을까? 이번 시간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뭐다? KYC 인증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YC 인증.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KYC 인증을 매번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광대, 여러분들의 웃음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파워, 힘을 줄 수 있다면 파이코인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할 겁니다. KYC 인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1월 10일 화요일 오전 6시 31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직거리 하는 것도 완전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야, 저 새끼 정신병자구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꼭 해낼 겁니다. KYC 인증을 말이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KYC 인증을 못한다? 그것은 바로 뭐다? 정신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KYC 인증, 저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꼭 정신병을 탈출할 때까지 인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 역시 또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맨날 실패를 하냐? 근데 KYC 인증 못했다고 막 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득되는 내용들이 많고 오히려 우리는 KYC 인증이 안 된 최대 수혜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영상 끝까지 봐봅시다. 그리고 KYC 인증 안 되신 분들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국내 첫 정지 사례 유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지된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저의 사견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파이코인을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채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채굴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아래처럼 정지 사례가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분은 정지가 왜 됐을까? 이번 시간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소식들이 파이코인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파이 해커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커튼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825명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시 11분 해서 PM으로 다시 시간이 바뀌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네요. 1825명이 사실상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팀 사이즈는 그래서 한 팀에 한 명 해가지고 1825명이 최소가 될 수 있지만 뭐 4명이 한 팀, 3명이 한 팀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최소 어림 잡아가지고 1825에 평균적으로 3명이라고 잡아도 여러분들 상당할 겁니다. 자, 왜 상당하냐? 이렇게 말이죠. 8324, 5475명. 대충 한 5500명 정도는 참여를 했다라고 또 느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의 인기고 파이의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 때문에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돈이 아니라 정말로 파이코인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하나, 방금 아까 초반에 KYC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써놨는데, KYC 초대는 일일 한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KYC를 신청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된다면. 단 KYC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KYC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뜨고, 개척자들은 많은 양의 KYC를 통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KYC에 대한 루머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 KYC는 뭐다? 그냥 진짜로 온리 뭐다? 랜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KYC를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비로소 오, KYC가 됐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알짜배기 핵심. 자, 이렇게 뜹니다. 계정 정지가 됐다고. QI 계정은 폐쇄형 네트워크의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인해 일시적 제한이 된다. QI의 사용자 이름을 포함해서 follows of tabs violation 이라는 제목으로 support.mindpie.com 이메일을 보내 실수 여부를 알려주세요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결국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계정이 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채굴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락.
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이제 이 경우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본 사건,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저께가 아니죠. 자정에 올렸던 그 영상을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바로 뭐다? 파이의 거래 가능 품목과 거래 금지 품목을 명확하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한글로 공유 드렸었죠. 굿즈, 의료 티셔츠, 뭐 스웨터, 음식, 의료, 음료, 그러니까 가전, 가구, 전자제품, 책들, 중고품, 프리랜서 작업, 머리 자르기, 베이비시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신문, 비디오 구독, 교육, 교통, 티켓, 뭐 테마파크 티켓,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애매한 거,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NFT라든지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자, 실제 뭐 현재 골드, 실버 교환해서 물체 디자인 보석, 오케이 이거는. 그리고 아니오에서 골드 플러스 크립토 또는 골드 트레이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요거는 X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케바케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됨, 거래하지 않으면서 거래 불가능한 게 뭐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현금, 그 다음에 코인, 그리고 마약, 불법 무슨 무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다? 기프티콘 같은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복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요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다? 거래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거래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자정의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래를 안 해봐서 그런데 저게 파이로 중고를 개인한테 샀는지 상품권을 샀는지 어떻게 알고 제재가 들어오는 걸까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가상자산은, 모든 코인은 어떻게 다 추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계좌도 추적은 가능하겠죠. 가능입니다. 근데 이 추적,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 주소가 A, B, C, D, 뭐 1, 2, 3, 4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0까지 써있는 이 지갑 주소를 이게 리 에이스의 소유라고 쳐봅시다. 이게 리 에이스의 소유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지갑 주소가 어떻게 했다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다? 바로 파이 역시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트랜잭션 또는 지갑 주소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다 거래가 되고 있는 내역들을 확인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역이 다 뜹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면은 가상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암호화된 화폐.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장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추적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점. 자, 여러분들 계좌는 어때요? 현금을 주고받는 계좌, 이런 것들 남의 계좌에 뭐 입금, 입출금 내역 조회 가능합니까? 보통 불가능해요. 본인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암호화폐는 어때요? 누구나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갑이 리에이스의 지갑이다 라는 것만 딱 명확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아, 정지가 된다. 아니,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죠? 두부콩모이님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중고로 개인한테 팔든 말든 그거는 지게들 마음에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걸 찾냐. 자, 일반적으로 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시는 브로커분들이 계세요. 이 브로커분들은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갑 주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면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그죠? 이 누구와 거래를 했겠어? 딱 봐도 파이코인을 팔라는 사람들과 당연히 거래를 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파이를 현금으로 샀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파이를 어디서는 뭐 현금으로 한 10만 원으로 모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근데 개인한테 샀는지? 아니 그러면 리에이스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A와 B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물품을 거래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응,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여기 서포트 마인파이.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실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뜹니다. 결국 이 뜻은 뭐다? 내가 정말로 어떤 부분이 뭐 잘못돼서 이렇게 해서 이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사실 소명이 가능해요. 그럼 이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뭐 코어팀에서 당연히 생사람을 잡았으니까 그런 건 미안하다 하겠죠. 근데 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사례를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이거는 명확히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블록 익스플로러라든지 그러니까 스캔 사이트라고 해요. 스캠이 아니라 스캔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이렇게 지갑 주소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거래 금지 관련 품목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있다. 자 개인 거래를 통해 목록이 승인되어 있는 물품을 파이로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어팀에서는 이게 거래 제한 품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제 머릿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다. 거액의 파이가 아니더라도 기프트 카드나 쿠폰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 텐데 상호 간의 구매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물론 허위 계약서 작성도 충분히 가능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카페에 거래 제한 품목 구매 인증한 내용이 있다면 적발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파이 코어팀 미국인이 한글로 써있는 사이트를 다 뒤져볼 수 없는 일이고 한국인 모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거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댓글을 부탁드리고 이런 논란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건 오픈메인넷일 듯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이거 너무 공감. 이건 격하게 공감입니다. 결국에 오픈메인넷 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내가 진짜로 카페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걸 갖다 기프티콘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잡아내고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상호 간의 구매 판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는데 이거는 되게 현실과 동떨어졌다.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악용하는 사례, 파이코인을 가지고 악용 사례를 잡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상품권. 결국에는 이 상품권은 유가증권, 그 다음에 그 뭐랄까 화폐, 화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화폐. 이게 요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보통 우리가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사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땡땡 상품권을 샀어요. 땡땡 상품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땡땡 상품권인데 그 땡땡 가게에서 그냥 고기 먹은 거랑 아니면 땡땡 상품권을 받은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금액이라는 게 들어가요. 상품권은 결국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상품권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이걸 산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죠.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괜찮을 수도 있겠지. 순수한 내용으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파이 갖다 고기 사 먹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상품권으로 보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악용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용 사례들이 너무 많고 이걸 실제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버젓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한다? 컷하겠다고 나서는 게 지금 코어팀에서 저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 격하게 공감돼요. 빠른 시일 내에 오픈 메인넷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래야지 이런 혼란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이렇게 엄청납니다. 제가 뭐 이게 그냥 캡처해서 단순히 요거만 좀 뽑은 건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진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스타벅스 가서 먹고 싶으면 그냥 파이 갔다 카페 가서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타벅스는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을 취급하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런
커피 쿠폰이라든지 일단 기프티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괜히 이런 거 했다가 정지당하거나 좀 이렇게 이상한 낌새들이 보이면 머리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좀 더 이따가. 자, 일단 대전 대덕구에는 유민스 속눈썹 펌에서 반영구 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요런 서비스들만 이용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런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합법이니까 안전하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카페에 올라온 이 생태계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뭐 불법적인 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승인을 해서 어느 정도 카페장이라는 분이 직접 올리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코어팀에서 얘기한 범주에도 서비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헤어컷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진짜 안전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있냐? 뭐 결제 매장 리스트 뭐 이렇게 이쪽에 보셔도 돼요. 이건 파이파파 카페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되게 많아. 그냥 파이 생태계 매장에서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 파이를 취급하는 데인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검색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품목들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나서 진정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파이로 직접 결제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진짜로 나오는 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대리 구매자 임시 계정 동결 그리고 진행 유저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나와요. 유저들은 스스로가 성숙한 생태계를 기여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정지가 됐대. 그래서 이 내용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채굴은 가능하다. 근데 메인넷 거래가 막혀있고 소명하셔서 코어팀에 풀어줘야만 메인넷 지갑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상식이라고 외치는 것이 누군가한테 큰 피해자가 된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채굴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자, 코어팀은요 단순하게 설명하기만 추상적으로 설명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들이 잘못되면 부디 책임을 지고 안 막는다. 그리고 죄인들 다 도망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쿠팡 무통장 거래라고 얘기하고 뭐 1000건이면 1000개 다 보내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상 거래자들과 관련이 돼 있었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브로커들이 트랜잭션 주소에 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자들의 파일을 이동해주는 브릿지 기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계정이 추후에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지갑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보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증한다고 무조건 풀어주고 이런 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블록 익스플로러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갑 거래를 하더라도 검색을 한 번쯤은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파이를 얼마나 갖고 있나 막 갑자기 파이가 몇십만 개 있다. 자 이러면은 약간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파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몇 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P2P 거래라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냥 안전거래를 하시고 결제 매장 가서 결제하시면 아주 가장 깔끔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브로커들이 악용 사례를 펼칠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알게 되면 그냥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굳이 이제 브로커들이 구태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지갑 주소로 브로커들이 돈을 보내거나 파일을 보내면 이게 약간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1000건이라고 하는데 야 파이로 1000건을 거래했다. 그럼 진짜 대단한 건데 그죠? 전 이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파이가 이만큼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파이를 열심히 모으는 거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건 뭐냐면은 확실한 건 이 정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지가 되면은 언제 풀릴지 몰라요. 언제 풀릴지 몰라. 왜?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KYC 되는 것도 1년이 걸리네, 1년 반이 걸리네, 하루가 이틀이 막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만큼 요것도 지금 이렇게 정지가 되면 어떻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파이 거래 금지 품목은 뭐다? 하지 마라. 아니 코어티에서 공지했잖아.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PIC 이분도 마반장님도 유저라고 얘기를 하고 상식 있는 거래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를 어쨌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뭐 또 파이에 대한
또 거래 가격 뭐 이거는 여전히 나오고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파이에 뭐 예측 가격 하는데 이 예측 가격 어때요? 영양가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측하는 가격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래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아무튼 이런 한심한 뉴스 기사거리는 뭐다? 결국에는 볼 가치도 없다. 이런 건 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결국에 파이코인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생태계에 뭐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파이를 모을 필요도 있겠지만 저런 생태계 파괴자를 때로는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가 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이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 거래 금지 품목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없겠지만 하지 마시고 왜냐? 정지가 당하고 나면 이 소명할 때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래를 할 거면 깔끔하게 명확하게 근거를 평소에 계속해서 남겨놓으세요. 몇 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 카페에 막 남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막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고 근데 근거를 남겨도 소명한다고 언제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뭐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를 그냥 미연에 방지하고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파이코인의 정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을 열심히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